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농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경영비는 크게 오르면서 빚을 갚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감귤 하우스를 지은 강창민 씨. 태풍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발전기와 환풍기도 설치했습니다. 노지 감귤만으로는 수입이 적어 시설 재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재비에 인건비까지 올라 대출 빚은 좀채 줄어들 줄 모릅니다.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는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죠. 네. 수익은 이제 또 고정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제주 지역 농가의 가구당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도내 농가당 부채는 6,400만 원. 전국 평균 2,700만 원보다는 갑절 이상. 농가 부채가 가장 적은 충북보다는 6배나 많았습니다. 특히 농가 부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2%씩 증가했지만 농가 소득은 3% 느는 데 그쳤습니다. 고품질 농작물을 개발하거나 농작물 간 품목 조정 아니면 해상 물류 비용을 보조해 준다든지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요. 농작물 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2% 증가한 데 비해 농업 경영비는 13% 가까이 늘면서 농가 부채 상황은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농지로 개간해 비싼 값에 팔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해발 250m의 중산간, 키가 큰 소나무와 식물들이 빼곡한 숲을 지나자 황무지로 변한 땅이 드러납니다. 10m가량 높이의 언덕이 잘려나갔고 땅속 안반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땅 주인 강모 씨는 굴삭기 운영자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이곳 임야를 농지로 불법 개간했습니다. 울창한 산림지역이었던 이곳은 불과 1년여 만에 황폐하게 변했습니다. 훼손된 면적만 축구장 3개를 합친 면적보다 넓은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개간 과정에서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 5만 3천여 톤을 골재업체에 팔아 챙긴 돈만 3억 9천만 원. 여기는 불법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차량에 실려오면은 한 평에 얼마 운반비를 줍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수도시설까지의 밭작물까지 파종하자 이들 2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사 시에는 성실하게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사후에 이제 깨를 뿌리든가 해가지고 원상복구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되고 또 조사 단계에서 이제 소나무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해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농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산림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카지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정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카지노 허가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카지노의 적격성 심사 기준과 방법, 인허가 취소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카지노는 한번 인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돼 행정적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모여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원점에서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교육위원을 폐지하자는 결과가 나올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권고안은 인구가 늘어난 선거구를 2개로 나눠 의원 정수를 2명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지역 의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 순종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때 그 국민적 여론을 부담에 안고 그 부담을 안은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주냐는 문제죠. 결국 선거구 획정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달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전부 수용해야 된다. 3자가 그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회와 도의회와 도가 좀 기본이 되고 우리 여기가 축이 돼서 도민과 함께 결정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뭐 아쉬운 대로 큰 차질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여론조사는 2개 기관을 선정해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안과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위원을 폐지하는 안을 묻게 됩니다. 그 분구 2개, 그게 이제 안 되면 현재 29개 가지고 하여튼 2군데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합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의원 증원에 대해 제주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위원 폐지로 도민 여론이 모아질 경우 소수 정당과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돼 획정안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어제 현안 간담회에서 지방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의원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복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음식으로 삼계탕을 빼놓을 수 없죠. 지난달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뒤 크게 줄었던 닭고기 소비가 요즘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식당 안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는 뜨거운 닭백숙이 제격. 푹 구운 닭고기를 뜯으며 땀을 흠뻑 흘리고 나니 이열치열을 실감합니다. 복날이고 해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서울에서 이제 친구들 내려왔는데 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러 왔어요. 아유 맛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I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토종닭 식당들도 복날을 맞아 매출이 예년 수준 가까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돼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교해서 이제 주말 때는 이제 복날이라도 손님이 더 많고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지난달 2일 제주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가금류 14만 5천 마리가 살처분됐지만 이후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최대 바이러스 잠복기도 끝나면서 AI 발생농가 반경 10km 내에서 마지막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AI 종식 선언을 하고 가금류 이동 제한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번 그 검사 결과가 아무런 이상 없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방역 때도 해제하고 제주도 내에 발생했던 AI를 종식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AI 사태가 마무리돼가면서 한여름 무더위의 가금류 소비도 예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꾸려 신문을 만드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섬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사연과 소소한 삶의 현장까지 알리는 소식지 같은 신문을 만드는 게 주민들의 꿈입니다. 목포 MBC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육지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흑산도. 관광지인데다 부속섬이 10개나 딸려 있어 언제나 북적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어선에 올라 물건도 날라주고 안부도 묻는 어민. 상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판매는 잘 되는지 묻는 이동사진관 운영자. 모두 주민들로 직접 만든 섬신문의 기자들입니다. 기사를 쓴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기사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요. 흑산도 주민들이 고향 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20여 명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자해 협동조합을 꾸렸고 직접 기자가 되어 2주에 한 차례씩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출양 인사와 만화가 학자 등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재능 기부가 잇따르면서 이제 유료 구독자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알릴 수 있는 뭐 동네 소식지 같은 그런 일을 좀 관광 안내 책자 같은 뭐 그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민 기자들은 일상이 소재가 되고 평범한 이웃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오늘 또 섬마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네, 오늘도 찌는 듯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출근길 최저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31도까지 치솟겠고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 체감지수는 더 높겠습니다. 또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무척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으니까요.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는데요. 일부 육상과 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과 해상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에도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6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낮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오실 땐 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은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섬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중부 지역을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이지만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던 관광객 41살 김모 씨가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마을 어장에 어미 해삼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연구원은 지난 7월 대형 종자 4만 5천 마리를 시험 어장에 방류한 데 이어 해삼초를 이용해 서식지를 조성하고 종자 생산에 활용된 500g 이상의 어미 해삼 200여 마리를 방류해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삼 양식은 바다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 해삼으로 종자를 생산해 자원 조성용 방류 사업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의 여파로 계란값은 오른 반면 닭고기 값은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계란은 특난 30개 기준 소비자 가격이 7,980원으로 지난해보다 2,600원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닭고기는 중품 기준 한 마리에 5,34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농협 비상임 이사 후보 56살 김모 씨 등 5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실시된 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6명에게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 등 모두 3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5대 범죄가 하루 24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4,4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0%인 3,500여 건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730여 건, 하루 평균 24건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9%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건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제주국제대와 관광대, 한라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비 상승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과 노인 세대에게 행복주택은 희망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3포 세대라 불리는 열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미래 세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한라산 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분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후생복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된 임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어 제주도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후생복지회 소속 노동자는 모두 12명으로 윗세오름 매점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